자, 오늘은 우리가 2018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지문을 볼 건데요. 18학년도면은 17년 수능 출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문은 여러분 사실상 이제 내용이 정보의 나열인데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지문일 거다라고 보이고요. 쌤이랑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자, 여러분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요. 얘네들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대요. 한마디로 분석의 방법이 처음 쓰였어요. 즉, 이 시스템은 송신기와 채널과 수신기가 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각각의 역할을 우리가 당연히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술 지문은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나눠서 설명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호화 과정을 거친대요. 그럼 이것이 바로 부호화 과정의 목적, 이유인 거죠. 부호화 과정의 목적인 거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그렇죠? 여러분 데이터라는 것은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래요. 예를 들어 예시입니다. 기호 집합에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 D, D, C, A, B, B, E, F 등이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다. 자, 여러분 보면요. 지금 여러모로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해 라고 나와 있고요. 정보량이라는 것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얻는 정보의 크기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각각의 정의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를 우리가 좀 받아 먹어야겠죠. 자, 어떤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기호의 정보량은 적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고 왜요? 라고 좀 의문을 던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발생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이 적다. 이 관계를 파악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자, 발생 확률이 낮으면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또 한 번 정의 나왔어요. 자,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엔트로피의 정의와 엔트로피의 특징이 나왔죠. 즉 동일한 발생 확률일 때라는 가정하에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어떤 구성, 분석을 통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 지문을 이제 전개하기 위한 어떤 정의들을 지금 깔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이 문단을 갈 건데요. 송신기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송신기라고 해서 첫 번째 지금 분석의 지금 요소가 나왔어요. 그쵸? 첫 번째 거. 소스 부호와 채널 부호와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거쳐서 기호를 부호로 바꾸는 거예요. 그쵸? 소스 부호화는 이제 하나씩 소개가 들어가네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스 부호화의 목적은요. 압축이에요. 그쵸? 그래서 뭘 한다? 이 데이터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을 한대요.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됐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그쵸 여러분? 1개, 2개, 3개니까 비트 수를 3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야기 좁혔어요.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위에서 엔트로피가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불렀죠. 근데 뒤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했을 때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 이게 평균 정보량이란 말과 지금 맥락이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위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쵸? 즉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가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이야.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변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의 최소값이야. 그럼 이게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쵸?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우리 이런 말이에요. A는 B랑 같대. A랑 C는 같대. 그럼 B와 C는 같아. 이의 논리입니다. 그쵸? 자,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여러분 수신기에서 이걸 다시 원래 기호로 복원을 하나 봐요. 그쵸? 우리 지금 송신기 얘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수신기에서 이걸 복원하려면 원래 썼던 비트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특히 엔트로피 부호화라고 한대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소스 부호화를 읽고 있잖아요. 이게 소스 부호화의 일부인 거죠. 그쵸? 얘는 소스 부호화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여러분 엔트로피 부호화 역시 뭐 하는 거야? 그쵸? 우리가 쓰고 있던 기호를 부호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그쵸? 자,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엔트로피 부호화 중에서도 또 종류를 하나 더 나눴어요. 허프만 부호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을 때는 비트수가 적은 거, 낮을 때는 많은 부호를 할당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위에서 이런 정보 나왔죠.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이 적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기호의 정보량이 적은 경우였었어요. 위에 있는 정보를 쌤이 취합을 하는 겁니다. 그쵸? 얘는요, 기호의 정보량이 반대로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같은 케이스인데 다른 정보를 주었던 거를 우리가 짜깁기에서 읽어가면은 좀 이 지문을 이해하고 이걸 좀 받아들일 때 유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채널 부호화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들어왔어요.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래요. 아, 채널 부호화는 일단 잉여 정보 추가인데요. 왜요? 오류 정보를 검출, 정정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쵸?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 그쵸? 어떤 문제, 그쵸? 채널 잡음으로 인한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3중 반복 부호화. 자, 여러분 이 3중 반복 부호화도 채널 부호화의 일부야. 그럼 당연히 3중 반복 부호화의 목적도 뭐야? 오류 검출과 정정을 위해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인 거죠. 0과 1을 각각 000 그리고 111로 부호화를 한대요.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의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조심해야 될 건 이거라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송신기에서 일어나는 부호화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근데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신기에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곁들이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여기 보이죠? 쌤 같은 형광펜을 표시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신기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재진술입니다. 수신기에서는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위에는 1로 판단한다. 이게 이제 수신기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인 거죠.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아, 이게 장점이네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0을 보내야 되는데 1을 보내버려. 그럼 이거는 엄청난 실수죠. 왜냐면 이건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를 3중 부호화로 바꿔서 0을 표현할 때 000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001로 표현할 수도 있고 010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100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개로 하니까. 근데 어쨌든 과반수로 판단합니다. 그럼 이 조합에서 0이 3개니까 제일 많고 이 조합에서 0이 2개니까 더 많고 이 조합에서 0이 2개니까 더 많고 이 조합에서 0이 2개니까 더 많죠. 그럼 얘네는 다 0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 실수해도 이게 오류로 검출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3중 반복 부호화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류는 정정되고요. 채널 부호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수를 채널 부호화 한 후에 부호의 비트수로 나눈 걸 부호율이라고 하는데 3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0.33이다. 그쵸 여러분? 왜요? 채널 부호화 전에 부호의 비트수는 이런 느낌인 거죠. 001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채널 부호화를 거치면 특히 3중 반복 부호화를 거치면 000, 000 111 뭐 이렇게 나눌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총 9개고 위에는 3개죠. 그럼 9분의 3이니까 얘는 3분의 1이니까 0.33이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선부호화이다. 여러분 아직도 송신기에서의 일입니다.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부호화 방식 중 하나인 차동부호화는 그쵸 여러분 여기도 또 지금 좀 더 아래에 하위의 개념이 나왔어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환시킨다. 차동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예시입니다. 차동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음 양량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원래 기준 신호가 양이었어 플러스. 자 근데 우리 0이면은 유지하기로 했죠. 1이면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1이면 반대로 바꾸는 거고 0이면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0이니까 플러스 유지했죠. 1이니까 바꿨어요. 그러니까 1이니까 또 바꾸죠. 근데 0이니까 유지하죠. 요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지문에서는 양, 양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됐나요? 그쵸?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며 그쵸 여러분 여기 나왔죠?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 사용해서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이 지문은 굉장히 패턴이 뚜렷합니다. 그쵸? 지금 모든 부호화는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 송신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초반에는 송신기 채널 수신기가 다 나왔지만 모든 부호화 과정은 송신기에서 이거를 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송신기의 과정이고요. 다만 쌤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들 보이죠?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수신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지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쌤이 앞서 초반부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 있었던 개념을 끌어다가 또 다른 말로 사용되고 또 다른 말로 사용되고 이러면은 그 정보를 뭉쳐줘야 돼요. 왜냐면 선택지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봐. 자, 우리가 이 평가원 선택지가 구성되는 원리를 보면요. A는 B다라는 지문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B는 C다 라는 지문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지문의 거리가 좀 먼 거지. 쌤 이거 좀 제대로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이 이렇게 비포로 다단 편집이 돼 있는데 요즘엔 독서 지문 이 정도 나오죠. 근데 이쯤에서 A는 B다 라는 정보가 나왔는데 여기서 B는 C다 라는 정보가 나왔어요. 그럼 문제의 선택지에서는 A는 C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A를 찾아갔어. A네? 그럼 얘를 봤어. A 얘기 끝났어. 선생님 더 이상 A 얘기가 없는데 이 말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얘는 A는 B, B는 C 따라서 A는 C 라는 느낌으로 선택지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독서 지문에서 추론적 읽기, 정보를 모아가기 이거는 좀 유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쌤은 늘 느낍니다.